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제 뿌리는 만주에 있으며 제 혈통은 한국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강당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국인 학자의 입에서 나온 이 폭탄 선언 직후 그의 부모님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감시당했고 그는 한국에서 급히 추방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세 나라의 정부가 비상회의를 열었고 중국 관영 매체는 그를 역사 왜곡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왜 한 학자의 연구가 이토록 큰 파문을 일으켰을까요? 그가 찾아낸 오래된 문서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동아시아의 숨겨진 진실, 그 충격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존슨입니다.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이 뒤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영국에서 자라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하버드에 와서 동아시아 정치를 배우고 있었죠.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은 하나도 없었지만요. 동기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만 신경 쓰고 있어. 자기들의 진짜 역사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말들을 너무나 자신있게 했더니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발언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어요. 제 일상은 편안했습니다. 연구와 캠퍼스 근처 작은 아파트, 그리고 확고한 생각들이 있었죠. 주말이면 보스턴 박물관을 찾거나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제 이론을 설명하면서 항상 한국을 가장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비 오는 화요일이 찾아왔어요. 창문에는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저는 마이크로필름 리더기에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동안 조선 후기의 청나라 황제에게 보낸 외교 서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작은 글자들을 몇 시간 동안 읽느라 눈이 피로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한 문구가 이 공식 서한들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자들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빈말이겠지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1636년 만주족의 침략 이후 만주 통치의 맹렬히 저항했잖아요. 한국인들은 청나라의 지배를 완전히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든 책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수십 년에 걸친 더 많은 문서에서 이 문구를 발견하면서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공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조선 왕실이 정말로 만주족 통치자들과 조상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진지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문을 닫으려 하고 있었고 경비원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지못해 제 노트를 모아 차가운 케임브리지의 저녁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제 마음은 쉴 수가 없었어요. 만약 한국과 만주 중국 사이의 관계에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수년간의 연구가 그들의 공유된 유산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다면요? 아파트로 돌아와서 거의 제 노트를 삭제할 뻔했어요. 그것들은 제 논문에 쓸 계획이었던 내용과 맞지 않았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제 깔끔한 생각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진실은 종종 각주에 숨어 있단다, 리처드. 한숨을 쉬며 노트를 삭제하는 대신 저장했습니다. 그 작은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 작은 발견이 제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제 학문적 작업뿐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까지도 도전받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것은 저를 대양을 건너게 하고 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제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역사와 저를 연결시킬 거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유리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케임브리지의 불빛이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였죠. 다음 날 아침 평소의 연구를 계속하는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하버드 도서관의 먼지 쌓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만주어 섹션이었어요. 제 평범한 세계는 이미 미끄러져 가고 있었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제 여정은 오래된 문서에 있던 몇 마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조상을 모시는 자들이요. 그 말들이 저를 얼마나 멀리 데려갈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하버드 도서관의 만주어 섹션은 조용하고 잊혀진 곳이었어요. 오래된 책들 대부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낼 계획은 없었지만 이제는 이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나이든 사서 분이 제가 책장을 뒤지고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언가 특별한 걸 찾고 계신가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라고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만주어와 문화에 대한 제 커져가는 관심을 설명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만주어 공부는 연구로 시작했지만 곧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940년대 오래된 문법책과 사전들을 붙들고 몇 시간씩 보내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낯설고 새로운 문자들과 단어들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놀라움은 몇몇 단어들이 눈에 익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쓰시던 표현들이었는데 저는 항상 그저 이상한 영어 표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평소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갈색 눈동자, 눈가에 약간 접힌 부분, 이런 특징들을 전에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가족이 만주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이 질문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공부 끝에 만주문화부흥포럼이라는 온라인 그룹을 찾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문서들, 가족 이야기들, 그리고 언어 수업들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가입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적 주장을 비판했던 제 이전 논문 때문에 그들이 저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마침내 가입 버튼을 누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제 받은 편지함은 환영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서울연세대학교의 김수진 교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조선 청관계에 대한 만주 문서에 관심을 가지셨다니 흥미롭네요. 저도 비슷한 외교 서신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교수님이 저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이건 제가 한국 학자들에 대해 믿고 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그들이 국가적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의 이메일은 정기적으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일본, 중국, 대만의 학자들과도 연결되고 있었어요. 한때 제 연구를 무시했던 하버드의 왕 교수님도 제가 발견한 것들을 보여드렸을 때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어주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군요라고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연구는 민감한 국가적 이야기들을 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의 경고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학과에서 작은 발표를 하는 동안 방문 중이던 중국 학자가 계속해서 저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이건 수정주의적 헛소리요라며 얼굴이 분노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버렸어요. 일주일 후 누군가 제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서 연구 파일들을 삭제했습니다. 여러 드라이브에 작업을 백업하기 시작했고 하나는 항상 저와 함께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박민혁 교수님의 이메일이었어요. 존슨 씨, 최근 규장각 아카이브에서 당신의 관심을 끌만한 만주어 필사본들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검토하기 위해 서울 방문을 고려해 보시겠어요? 한국. 제가 비판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도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제 지도교수인 윌리엄스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국에 가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것이 당신 경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문턱을 넘고 있었어요. 제 집과 오래된 믿음들을 모두 뒤로 한 채 말이죠. 그 너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비행기 출발 전날 밤 영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행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만주 문화에 대해 느끼기 시작한 이상한 연결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먼저 제 눈으로 직접 증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작아지는 보스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역사, 한국,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시험할 여정이었죠. 서울은 제가 도착한 순간부터 저를 놀라게 했어요. 택시 창문으로 옛 궁궐 담장 옆에서 빛나는 높은 유리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는 곳마다 현대와 고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이건 제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깨지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제 생각과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 늘 전통적이고 다소 낙후된 이미지였는데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진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바쁘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밖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는 친절한 눈빛과 단단한 악수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건물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고 학생들이 사방으로 서둘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존슨 씨. 비행기가 너무 피곤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특별기록 보관실은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만지기 전에 흰색 면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이 문서들을 가져오셨어요. 수백 년 전 조선의 관리들과 만주족 상대방 사이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섬세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고조선 공통조상의 영혼 앞에서와 같은 북방 뿌리의 후손으로서라는 문구들이요. 이것들은 단순한 공손한 말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연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 교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대부분의 역사책이 말하는 것에 도전하고 있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역사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한 경우가 거의 없죠라고 그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조선과 청 사이의 비공식 왕실 교류 만주 정체성 발견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방은 주에 깊게 듣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하는 한국 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 교환학생 3명이 얼굴에 분노를 가득 담은 채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차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가르쳤던 내용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려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말해져야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증거들을 보여주는 동안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고 다른 이는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들의 질문은 적대적이지 않고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남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뒤돌아 그를 바라보자 그는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걱정으로 배가 꽉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받은 편지함에서 이메일을 발견했어요. 즉시 연구를 중단하세요.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세요. 리버풀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이상한 남자들이 우리 가족집에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이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경비원들이 저와 함께 있도록 조치해 주셨어요. 이건 단순한 대학 연구보다 더 큰 문제예요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만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 공식 역사의 일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연구는 그들이 사람들이 보길 원하지 않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깨닫지 못한 채 위험한 물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발표 제목을 동북공정의 실체와 학문의 자유로 바꿨어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발표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인과 만주족 인구 사이에 동일한 유전자 패턴을 보여주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 뒤쪽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명이 일어나 성난 듯이 나가버렸습니다. 캠퍼스 보안 요원들이 문에 나타났어요. 모두가 떠난 후 박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의 영국 여권이 방금 출입국 시스템에 표시됐어요.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몇 시간 후 스캔한 문서들로 가득 찬 하드 드라이브를 들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타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간에 제 전화기가 메시지와 함께 진동했어요. 부모님이 영국 경찰이 도움을 주기 전에 잠시 신문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위험해졌어요. 지금은 국경으로 나뉜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조상에 대한 진실이 강력한 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한때 한국의 역사적 주장을 업신여겼던 제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 생활이나 예전 믿음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에 놓인 길은 어렵고 무서워 보였지만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만주와 한국의 연결고리에 대한 제 작은 발견이 신문에 실리게 됐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제 연구와 제가 받았던 위협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수업 후에 학생들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만주 친척들에 대해 언급했던 일본 학생, DNA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한국계 미국인 학생도 있었습니다. 세계 만주 네트워크라는 온라인 그룹을 시작했어요. 곧 여러 나라에서 회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 가족 역사 연구자들, 그리고 잊혀진 가족 역사의 일부를 발견하는 평범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전한 화상 통화로 만나 문서, 오래된 사진,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온 회원이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원래 한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명절을 챙기셨죠. 이제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됩니다. 가장 좋았던 건 학술계에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일부였지만 잃어버렸다는 것조차 몰랐던 조각들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을 서둘러 떠난 지 3개월 후 부모님이 보스턴 로건 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중국 정부는 부모님을 놀라게 한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미 피해는 발생한 후였습니다. 부모님은 영국에 있는 집을 떠나야 했어요. 제 연구 때문에 부모님이 치른 대가를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면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오시는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늙어 보였고 어머니는 신문지로 쌓인 좋아하는 찻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부모님이 제게 도착했을 때 정말 죄송해요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포옹으로 제 말을 막으셨어요. 우리는 지금껏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단다라고 아버지가 제 귀에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들어있었는데 일부는 지금 저는 만주어의 자가 제작 버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상한 기호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가족이 먼 곳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그냥 노인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하버드 책임자들은 특히 중국 관계자들이 대학에 대한 큰 기부를 취소한 후 제 디지털 만주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어요. 한국 대학들이 서버 공간과 연구 파트너십을 제공했습니다. 늦은 밤 통화 중에 김 교수님께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역사는 그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것이니까요 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경을 가진 현대 국가들의 것이 아니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소수민족 간의 정체성, 회복 운동에 대한 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완전 유급 자리를 제안했어요. 한 가지 조건으로 수락했습니다. 모든 연구는 가족 유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예전 편견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어떤 비행기 여행보다 더 어려웠어요. 한국 예술을 보거나 한국 역사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이전 태도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더 똑똑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까요? 저 같은 학자들이 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제 작업은 단순한 학술 논문 이상의 것이 되어 있었어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와 국경으로 나뉜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수세기 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한 노인 여성이 제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부분적으로 만주족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워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돌아오는 길은 제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한 믿음보다 진실이 더 중요한 곳을 찾는 거였죠. 하버드 도서관에서 그 첫 문구를 발견한 지 3년 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방은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제 연구에 관심 있는 일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만주 아카이브는 이제 10,000개가 넘는 문서, 마지막 원어민 만주어 화자들의 녹음, 그리고 수백 개의 가족 역사를 담고 있었어요. 단순한 연구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비록 가슴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족들 사이에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을 때 우리는 단지 역사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분열로 생긴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청중 모두가 기뻐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한 유명한 역사학자가 일어나 제가 순진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라들은 그들의 건국 이야기가 필요해요. 당신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위해 의존하는 믿음을 분해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저를 깊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제가 세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파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강의가 끝난 후까지 저를 걱정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 여성이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할머니는 만주족이셨어요 라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혁명 이후에는 그것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할머니는 자신의 유산에 대해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린 소녀였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할머니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었어요. 단지 잊혀진 사실들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두려움으로 단절되었던 인간의 유대를 다시 연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지막 도전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중국 정부가 역사적 화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학자들을 베이징으로 초대해 동북공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고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저에게 가라고 권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연구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이죠. 저는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통제하고 우리의 독립적인 연구를 그들의 공식 버전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로 보였어요. 이에 대해 많은 불면의 밤을 생각한 끝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젊은 학자들에게는 눈을 뜨고 참석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대신 이제 제 인생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했어요. 누구나 정치적 필터링 없이 동북아시아 전역의 언어, 문화, 유전적 연결을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 대학들이 어떤 정부의 통제도 벗어난 영구적인 서버 공간을 제공했을 때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제 여정에서 가져온 지혜는 한국과 만주가 조상을 공유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돌아온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역사를 질문하고 최근 세기에 그려진 국경을 넘어보고 지배적인 이야기에 의해 침묵당한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었어요. 지난달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인이 아니라
아직도 발견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곳과 연결된 사람으로서였어요. 꽃이 만발한 벚나무 아래 경복궁을 걸으며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편견에 너무 확신이 차 있고 이제는 너무 분명해 보이는 연결고리에 너무 무지했던 저를요. 현장 학습을 나온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영조왕의 외교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중국과 적이었나요? 라고 작은 소년이 물었어요. 선생님이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습니다. 민족 간의 관계는 복잡해. 때로는 우리가 적이었고, 때로는 동맹이었고, 때로는 가족이었지. 진실은 종종 단순한 이야기보다 더 흥미롭단다. 저 자신도 더 잘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프린스턴에서 계속 가르치면서 이것이 제가 학생들과 나누고 싶은 지혜입니다. 국가들은 지도에 선을 그을 수 있지만 언어, 문화, 그리고 혈연을 통한 인간의 연결은 지하 강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존재하면서 그 선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오래된 외교 편지에서 호기심 많은 문구를 처음 발견한 편견 가득한 학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역사의 복잡성에 겸손해진 사람, 우리는 결국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깊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서 있어요. 오늘날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물으면 더 이상 쉬운 확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요. 어떻게 무지에서 이해로, 편견에서 존중으로 건너갔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때로는 미래를 찾기 위해 먼저 과거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리처드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동아시아의 진짜 역사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신문들이 그의 발견에 대해 계속 보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북아 역사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책은 보통 이긴 사람들이 쓰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그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재미있는 해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